4번 10번이고 강백호는 로드맨. 이건 공식일 것 같습니다. 카와무라 유키도 슛을 잘 넣잖아요. 3점 슛을. 그러니까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준호 레일런한테 비교하면 레일런한테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존 팩슨 가겠습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못 찾았어요. 그걸 작가가 미래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르브론. 일단 못생겼잖아요. 포인트가 되고 샘 카셀 하겠습니다. 드바베큐 44회 시작합니다. 연길이 형.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출석 불러야지. 소닉. 네, 안녕하십니까. 소닉 사사입니다. 자, 김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 슬램덩크 얘기를 아주 진짜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슬램덩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90년대는 우리가 각자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슬램덩크 초창기 만화 나올 때 어떤 관련된 에피소드나 기억들이 있으세요, 연길이 형? 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학 후배가 농구 만화 재밌는 거 나왔다고. 그래서 그 대학교 앞에 가서 봤죠. 근데 재밌더라고요. 만화판 가서. 처음엔 솔직히 좀 유치했어. 유치했는데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군대 있을 때까지도 안 끝났거든요. 그게 뭐 늘어지더라고 막 나중에는. 근데 그때가 한국 농구의 전성기, 최전성기. 왜냐하면은 92년도에 드림팀이 나왔었고 93년인가 4년인가 마지막 승부란 또 드라마가 있었죠. 네. 그리고 연고대 난리 났었지. 현주엽, 서장훈, 고현전 아닌가요? 네. 우리 정기전 김 원장님께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 고려대에는 뭐 현주엽, 전희철, 김병철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그렇죠. 연대는 막 문경은, 이상민, 서장훈, 막 우지원. 그러니까 여러 그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농구가 엄청 인기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슬램덩크도 그때 큰 축을 담당했다. 저는 흐름이 그거거든요. 참 좋았어요. 네. 만화 나왔던 그 시기가. 소닉님은 그때 한참 나왔을 때가 몇 살 때? 처음 봤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고요. 그때는 IQ 점프, 소년 챔프 이렇게 두 가지 잡지가 양대 산맥이었는데 드래곤볼의 IQ 점프, 소년 챔프에는 슬램덩크. 근데 이게 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나오는데 20페이지 정도 돼요. 요게 한 9개 합쳐지면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다 낸 건 한 권이거든요. 일주일에 20페이지 보면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질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95년 1월, 1, 2월, 94, 95년 넘어가는 요때 한국 농구 역대 최고 인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연고대가 이제 현접 선수 입학하면서 균형이 맞았고 고연대, 연고대 둘 다 안 났으니까 째려보셔서 둘 다 균형이 맞았고 NBA에서는 95년 3월달에 마이클 조던이 복귀를 했고요. 그 슬램덩크는 요게 아마 능남전 연재가 되던 시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시너지를 받아서 94년에서 95년 넘어가는 겨울 요때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농구 인기가 뜨거웠던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능남전이나 해남전을 볼 때 그 시기에 농구 인기가 또 같이 생각이 납니다. 김 원장께서는 저도 그때 또 이제 슬램덩크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너무 농구 인기가 많아가지고 농구를 하러 이렇게 농구대를 찾으러 가면은 애들이 한 3-40명이 농구공을 던지고 와가라가라 했죠. 그래서 진짜. 농구를 하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농구 골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 참 그때 재밌게 뭐 만화도 보고 농구도 보고 뭐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 원작자 이 이노우에 씨가 NBA 매니아였다면서요? 농구를 했다고 하죠. 고등학교 때. 아, 그래요? 네. 키는 작은데 농구를 했다고. 그래서 슬램덩크 선수들이 좀 작아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농구부 캡틴을 했다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본인이 농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 설정이나 이런 걸 구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 초보자들에게 권하는 게 다양한 전술이 막 나와요. 나중에는 막 뭐 박스앤 원, 트라이앵글 2 그리고 3-1-1 풀코트 프레스도 나오거든요. 뭐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본기도 생각하네. 왜냐하면 강백호가 기본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두고 온다. 그보다 더 잘 설명하기 힘들거든요. 왼손은 거들 뿐. 이거보다 더 설명하기 힘드니까. 지금 아마 우리 저 연길이 형이 용어를 툭 뱉을 때 하고 느낀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풀코트 프레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옛날엔 올코트 프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영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슬램덩크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애들이 우기는 게
림을 부실 듯이 해야지 슬램덩크고 안 부실 듯이 하면 덩크래. 그런 거 똑같은 거라 그래, 똑같은 거라 그랬는데 막 그러고 막 아리우프 그리고 그때는 또 농구화를 바슈라고 해서 바슈. 바슈, 일본에서만 바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 슬램덩크 악영향이 되게 많아. 올코트 프레스 그리고 라인 크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라인 크로스 이거 전형적인 콩글리시인데 난 이거 왜 왔나 했는데 슬램덩크 보니까 일본어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라인 크로스란 말 안 쓰거든요. 라인 터치 이런 말 안 그렇죠, 라인 쓰거든요. 터치. 예. 악영향이 꽤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예. 어쨌든 해서 이제 오늘 또 우리 김원장과 함께하는 슬램덩크 두 번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꼽아봤다면 이제는 한 명씩 저희가 선수를 예를 들면 강백호 하면은 2025년 NBA 버전으로 어떤 선수와 견줘볼 만한지 그런 얘기를 좀 재분가 나눠볼까 합니다. 저 90년대 선수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럼 먼저 저는 1960년대로 이게 그 미네아폴리스 그 얘기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저 연길이 형이 최고의 선수로 꼽았던 북산고교의 강백호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강백호 선수는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로 꼽으면 저는 아멘 탐슨 꼽고 싶고요. 아멘 탐슨. 그리고 아까 그 전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모델은 로드맨이라고 봅니다. 예. 데니스 로드맨. 네, 데니스 로드맨의 스카우팅 리포트 보면은 사실 강백호보다 운동력은 아마 기준으로 따지면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선수의 특징은 빠른 점프를 계속 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리바운드 경험을 할 때 찰스 버클리랑 뛸 때도 찰스 버클리가 한 3번 뛸 때 얘는 4번 뛰면서 툭툭툭툭 쳐가지고 결국 리바운드 가져오는 장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리바운드 잘 잡고 머리도 특이하고 기행도 버리고 등번호 10번이고 강백호는 로드맨. 이건 공식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 2년만 빨리 했어도 큰 인물이 됐을 거다. 일본 농구 역사 바뀌었겠죠. 자 그럼 북산의 서태웅 선수는 어떤 선수와 흡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마이클 조던. 조던밖에 없겠죠. 마이클 조던을 이제 모델로 했으니까. 그리고 뭐 마이클 조던과 뭐 데니스 로드맨이 또 팀원인데 서태웅 강백호 뭐 이런 식으로 그 극 중에서 이제 나오는 그 서태웅의 뭐 점프슛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마이클 조던을 좀 모델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서태웅이 신발은 뭐 신었죠 거기서? 서태웅이 조던 4를 아마 신었을 거예요. 저 정확하게 지금. 강백호가 나중에 원 신잖아요. 네. 신발까지. 왜냐하면 그 북산의 색깔이 다르면서 딱 네, 주거든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북산의 채치수는 누구와 닮았을까요? 요새 선수 하고 싶은데 이 선수는 비슷한 선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옛날 선수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데이비드 로빈슨이 올라조한테 당하던 모습을 신현철 채치수로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도저히 이제 다른 선수 매칭하기 좀 어려워서 데이비드 로빈슨. 해군 제동님. 네, 사실 좀 다른데요. 중거리 능력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다르긴 한데 느낌이 멘탈이나 뭐 이런 느낌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채치수는 아무래도 그 90년대 센터 4대 센터 중에 뭐 패트릭 유잉이나 데이비드 로빈슨을 모델로 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제 외모를 보면은 그 채치수의 머리 스타일이 또 로빈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 로빈슨을 그 오마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비교할 만한 선수 있을까요? 근데 로빈슨은 왼손잡이에다가 중거리 슛도 좋았고 대학교 시절에 패트릭 유잉이 아닐까. 일단 고릴라. 근데 패트릭 유잉 얼굴은 약간 그 변덕규랑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변덕규는 조금 더 두목 원숭이의 그 능남의 변덕규. 근데 데이비드 로빈슨보다 패트릭 유잉이 작았거든요. 그런가요? 맞다. 이게 내 볼 때는 딱 맞추긴 힘들어. 맞아. 힘든데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뭐. 그 대학교 때 조지타운 1, 2학년 때 패트릭 유잉은 진짜 막 골밑에서 덩크 엄청 찍어대고 블락샷 그떡 파리채 블락킹이라고 하잖아요. 블락샷 막 다 경기장 5개씩 찍어대고 이랬거든요. 대학교 때 패트릭 유잉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번엔 북산의 송태섭 선수는 어떤 선수와 느낌 비슷할까요? 일단 슛이 좀 없어야 되고 스피드가 좋으면서 지엽적인 개인기도 좋아야 돼요. 페이크 넣고 노룩 패스 뭐 풀타임으로 다 뛰면서 프레스 뚫는 거 보면 체력도 좋아야 되고 슛이 없어서 이제 세깅도 당해야 되는데 라존 론도. 라존 론도. 딱인 것 같아요. 90년대 사실 더 닮은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로드 스트링랜드라고 이제 크로스오버 치면서 이제 순간적인 약간 노룩 패스로 되게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진짜 개쩌는데 3점 없는데 이제 어시앙도 하고 막 그런 선수인데 요새 선수가 아니니까 라존 론도. 저는 이제 90년대 선수밖에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약간 케빈 존슨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케빈 존슨.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토론토의 데이먼 스타더마이어라고 그 굉장히 작은 178인가 뭐 이런데 신인왕을 했던 선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데이먼 스타더마이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스타더마이어는 근데 슛이 좀 있죠. 아 그렇죠. 예. 근데 키가 작은데 슛이 없는 선수가 사실 NBA에서 그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카와무라 유키도 슛을 잘 넣잖아요. 3점 슛을. 그러니까 그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1960년대 뛰었던 아, 가이 로저스 역시 고대 담당이야. 패스 정말 잘했거든요. 자, 그다음에 북산의 정대만. 클레이 탐슨 생각했는데 네. 조금 더 다재다능하고 이제 돌파하면서 채치수한테 패스 주고 이런 게 좀 젊었을 때 레이 앨런 느낌도 있고 저는 좀 잘했을 때 브래들리 빌 할게요. 좀 다재다능해서 보여줄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클레이 탐슨 하겠습니다. 탐슨. 저도 뭐 레이 알런이랑 클레이 탐슨이랑 약간 고민을 했는데 일단 서사가 부상 무릎 부상을 당한 다음에 재기를 하고 터지는 날은 엄청나게 터지는데 또 안 터지는 날은 한 자리 득점밖에 못하고 이런 서사가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클레이 탐슨 하겠습니다. 저는 막 깡패처럼 막 싸우고 다니고 그래서 약간 그 스토리는 약간 앨런 아이버슨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예. 앨런 아이버슨이 싸워가지고 주지사 감옥 갔었고 주지사가 특별 석방해주고 이랬거든요. 농구 안 한다는 조건으로. 예. 다른 건 말고 슛은 말고 예. 이미지는 아이버슨. 아 그리고 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탐슨이. 클레이 탐슨이랑. 예. 그다음 권준호. 일단 이거는 시카고 불스에서 이제 클러치샷 92년 파이널에서 넣었던 존 팩슨 오베아저인데 확실한데 이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선수가 한참 있다 나오는 그 말년의 레일런 이 선수밖에 없거든요. 권준호 레일런한테 비교하면 레일런한테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존 팩슨 가겠습니다. 존 팩슨. 네. 현기령. NBA는 이런 선수 없을 것 같은데.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안경 쓰고 이런 스타일의 국내는 없어요? 안경 끼고 우리 동호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서사는 존 팩슨이 맞는 것 같고 저도 뭐 존 팩슨을 그냥 아예 모델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존 팩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북산 고교 선수들 살펴봤고 이번 능남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윤대엽. 윤대엽은 뭐 그냥 뭐 페니 하더웨이라는 얘기가 많았죠. 예. 그 실루엣도 비슷하게 그때는 약간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막 그 사진 갖다 베끼는 것도 보면은 페니 하더웨이 베낀 티도 나오고 190에 포인트 가던데 뭐. 그렇죠. 예. 그죠? 페니 하더웨이 2m 1의 포인트 가드고 나중에 슈팅 가드로도 변신을 했고 뭐 득점 패스 뭐 다 되니까 페니 하더웨이로 하겠습니다. NBA에서는 약간 슈퍼 식스맨 같이 알려졌는데 토니 쿠코치 이 선수 국제대회 토니 경기 쿠코치. 보면은 윤대엽 같이 해요. 약간 이렇게 되게 게임 리드하면서 이제 센스 있게 짧게도 하고 진짜 딱 봐도 그냥 몇 개 터치하는 것만 봐도 이 선수 센스 있구나 딱 느낌 오거든요. 저 토니 쿠코치 그 국제대회 버전의 토니 쿠코치. 아 저도 그 토니 쿠쿠치 얘기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루카 돈치치 같이 이제 좀 아까 뭐 일부에서 얘기했죠 워크 에틱이 좀 떨어지는 살을 안 빼고 이런 모습이 좀 루카 돈치치랑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매직 존슨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 매직 존슨을 하려고 하다가 매직 존슨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윤대엽 같은 경우는 좀 백인 같은 좀 백인 장신 선수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근데 아까 토니 쿠코치 말씀하신 게 딱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래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 자, 변덕규 선수는 어떻습니까? 키는 큰데 뭐 반칙도 많고 그 샤키로닐 막던 여러 그 덩어리들 있잖아요. 파울하고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유행 아닐까. 무톤보 아니에요, 무톤보. 딱히 부톤보는 보다 좀 더 떨어지는. 저는 이름 비슷한 선수 찾았어요. 변덕규, 비욘보. 네, 비욘보. 또 떠오르는 선수. 무톤보라고 하세요. 무톤보. 그 당시에 또 센터 중에 이제 또 키도 크고 수비도 잘하고 이런 가자미형 센터. 도미 센터는 안 되나? 파울이 너무 많아서 도미하게 오래 못 뛰어요. 자, 이번에는 황태산 갑니다. 황태산. 황태산 이제 공격만 있고 이제 수비나 패싱 약하고 공격도 거의 1대1 페이스업 속공. 네, 마진 쪽이 되게 안 좋게 나올 선수. 2차 스텝 가면은 윙스러운 약간 4번. 한 명 찾았습니다. 그 워싱턴에서 득점 많이 하는데 저 2차 스텝 개판인 선수 하나 있어요. 카일 쿠즈마. 네. 쿠즈마. 네. 개판 있었어. 자, 영일형.
패스. 자, 김 원장님. 저뭐 이렇게 운동 능력이 좋은 그 네. 파워포워드, 뭐 아마레 스타더바이어나 쇼 캠프 같이 막 엘리웁하고 덩크하고 이런 선수가 생각납니다. 들이대. 박세웅 기자가 좋아했던 선수 있잖아요. 그 세드릭 세발로스. 세드릭 세발로스. 수비 못하고 득점력 좋고 어. 덩크도 잘하고. 그 선수 모델일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하나라도 잘하면 세발로스 되지 모델이었을 뭐. 것 같아요. 그죠? 하나라도 네. 잘하면 되잖아요. 수비로 정평이 난 허태한. 하세요. 허태환 선수가 제 생각 마커스 스마트. 네. 굉장히 약간 영리한 수비수. 자, 그다음 학교 갑니다. 상양고등학교? 네. 상양고등학교. 김수겸. 김수겸. 스티브 내쉬 하고 싶은데 왼손이어야 좀 어울려요. 마이크 콘리 주니어. 선이 가늘고 슈팅력 좋고 약간 리더십도 있고. 김수겸. 저는 왼손잡이 아니지만 크리스 폴. 농구 잘 알고 키 작고 패스 잘하고 나대기도 하고 선수 협회장 했잖아요. 네. 감독하고 있고 얘는 약간 비슷한 느낌. 저도 뭐 스티브 내시를 생각하고 왔는데 스티브 내시로 하겠습니다. 김승현 어때요? 김승현. 김승현? 왼손잡이니까. 근데 슛이 3점이 김승현은 잘 넣는데. 자, 패스. 성현준. 성현주는 미들 좋으면서 이제 박스아웃 좀 약하고 약간 소프트한 약간 영리한 그런 이미지라서 이제 저는 파워 가수로 생각했는데 성현주는 사실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죠. 저 김수겸한테 뭐라 해서 전반전에 에이스가 안 뛰는 바람에 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감독한테 이제 저기 요구를 잘못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영리한 걸 좀 이미지를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센터가 페이더웨이 던지는 애는 NBA는 거의 없거든요. 나는 김유택. 그래 뭐 KBL도 괜찮아. KBL도 좋은 거 괜찮아요. 저는 노비츠키 이제 노비츠키. 그 성현준의 그 페이더웨이 슛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잖아요. 그 채치수를 앞에 두고 페이더웨이를 해가지고 그게 나간 뒤로 이제 다 막 농구 골대에서 애들이 다 막 페이더웨이를 던지고 그랬었는데 그 페이더웨이가 너무 인상 깊게 나와서 노비츠키로 하겠습니다. 서장훈은 안 돼요? 서장훈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해남고등학교로 갑니다. 자, 이정환. 자, 우리 김 원장님이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꼽았던 르브론이죠. 르브론. 르브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르브론. 특히 이제 클리블랜드 1기 시절에 약간 외곽이 떨어지지만 신체 능력으로 돌파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르브론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르브론하기에는 좀 키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포인트 가드인데 덩치 좋고 이렇게 돌파 잘하고 이러네 해서 저는 베런 데이비스. 베런 데이비스를 하겠습니다. 소닉? 이거는 그때도 이 비슷한 선수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작가가 미래에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르브론. 자, 그다음 신준섭 갑니다. 신준섭. 자, 우리 슈팅 가드 우리 김 원장님이 또 뽑으셨죠? 신준섭은 뭐 레지 밀러, 그 레지 밀러. 깡마른 3점 슈터, 샤프 슈터 레지 밀러 가겠습니다. 작중 묘사 봤을 때는 이제 30점이니까 뭐 더 되게 오프볼 이런 게 많을 텐데 상상하니까 작중 묘사만 봤을 때는 캠 존슨 브루클린 네츠. 저는 카일 코버. 외곽만 좋은 딱. 릅탄을 또 잘 처리해주는. 자, 그다음 해남의 전호장 선수. 전호장은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 엄청난 그 운동 능력으로 덩크만 꽂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전호장이 사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해남에서 사실 활약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러셀 웨스트브룩이 LA에서 르브론이랑 뛸 때 어땠습니까? 활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러셀 웨스트브룩이다. 웨스트브룩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네. 아마 윤대엽이랑 뛰면은 전호장이 잘하지 않을까. 요키치의 패스를 받아먹는 웨스트브룩처럼. 난 제일 슬램덩크에서 말이 안 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178로 나오죠. 엘리웁 찍고 이러거든요. 이런 애가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은 네이트 로빈슨. 사실 보여준 게 커팅에서 하는 덩크나 뭐 이런 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그 데릭 존스 주니어라고 있습니다. 저 클리퍼스에 그 선수 하겠습니다. 해남을 너무 후려치시는 것 같은데. 해남 후려치나? 해남 듀크야? 해남 듀크? 전국대 2위 팀인데. 자, 그다음 듀크도 지금 전국대 랭킹 2위입니다. 해남 듀크. 자, 그다음 홍익현. 저 홍익현은 진짜 비슷한 선수 못 찾겠습니다.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키가 뭐 160밖에 안 되는데 뭐 NBA로 치면 뭐 75 뭐 이 정도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3점을 뭐 잘 넣고 운동 능력이 없고 뭐 이런 선수가 사실
NBA에서는 키가 작으면은 뭐 다 운동 능력이 굉장히 뭐 빠르고 뭐 점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 굳이 NBA에서 짜면 농구 못하는 JJ 레디 슛만 있고 운동량 없고 뭐 다른 거 패스도 잘 못하고 전자랜드 목포대 나온 박상률 선수. 박상률. 예. 아 그리고 이항범 선수라고 이항범 아마 그 뛰지는 않았을 무슨 텐데 탤런트 아들이야. 네, 165cm 이항범 정도 맞아요. 됐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하다 이제 막 KBL로 막 가고 막 아, 이게- 짜내기 하고 있다. 짜내기 하고 있어, 짜내기. 포지션은 어렵다. 너무 어려워. 어렵습니다. 자 고민구 해남의 고민구. 고민구는 이제 언더사이드 빅맨. 그 옛날 마이애미 알론조 모닝 이런 알론조 모닝 4대 센터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 그게 맞설 수 있는. 준하는. 예. 네. 아, 수비만 하기 때문에 전 PJ 브라운 옛날 선수. 키가 작잖아요. 90년대 93년도 피닉스가 올라왔을 때 센터였던 마크 웨스트. 그 선수 키가 작았고 수비밖에 못했거든요. 네, 저는 마크 웨스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풍전고등학교로 합니다. 풍전고교 남은 아, 반칙만 보면 이제 브루스 보엔, 그레이슨 알렌인데 지역 예선 득점왕이에요. 근데 20점 넘어서 이제 수비 위주이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더티 플레이 그 관중이랑 때리고서 문제가 됐던 론 아테스트. 역시 그 악동 이미지 있는 레트렐 스프리웰. 웰. 황태산 아닌가요? 감독 목 졸랐잖아요. 라트레스프레 선수는. 비슷하긴 하죠. 눈 찌르고 목 찌르고. 네네네. PJ 칼리시모 유명. 아 저는 아이제아 토마스 하겠습니다. 아이제아 그, 토마스. 그 풍전의 이제 리더기 때문에 좋습니다. 강동준. 눈이 머리 묶고 이래가지고. 강동준은 이제 파워포인트인데 꾸준하게 이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그 선수가 이제 그 오사카에서 득점 2위거든요. 나문에 이어서 득점 2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하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파워포드 칼말론을 뽑겠습니다. 편 배달부. 약간 그 반칙도 잘하고. 네. 저 외모 때문에 켈리 올리닉 강동준. 네. 비슷하네. 네. 자 윤기령. 일단 공격형 팀에 있는 파워포드. 네. 션 메리온 하겠습니다. 아션 메리언. 좋습니다. 자 그다음 나대룡. 나대룡 선수 이제 포인트 가드인데 덩치도 크고 미스매치 살릴 줄 알고 속공팀에서 뛰어요. 그러니까 안드레 밀러라고 예전 선수에서 3점 슛이 있으니까 요새 잘 나가는 디트로이트 케이드 커닝햄. 약간 안드레 밀러와 케이드 커닝햄의 중간. 일단 못생겼잖아요. 네. 포인트 가드고 샘 카셀 하겠습니다. 나대룡은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는 면이 있거든요. 풍전에서 이제 3옵션인데 그래도 오사카 지부에서 또 득점 3위고 그다음에 키도 크고 3점도 가능하고 샘 그다음에 카셀이네. 딱. 상대 도발도 잘하고 득점 3위였고. 그게 예전에 이제 풍전이 한국 대표팀을 좀 모델로 했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무는 뭐 허재 선수고 뭐 나대룡은 포지션이 또 강동희 선수랑 약간 또 통통하고 이런 게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그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나대룡도 제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솔직히 이명헌보다 나대룡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산왕고등학교로 합니다. 이명헌. 소니께서 포인트 가드 네네. 고았던 이명헌 선수. 탑에서 볼 지키면서 이제 클러치에 잘해주고 스윙하는 선수도 관제해주고 거기 북산전에서 소극적으로 나오지만 천시 빌럽스가 약간 그런 패스 많이 했었거든요. 스윙맨 한 명 이제 동네 한 바퀴 뛰면 이제 패스 탑에서 딱 찔러주는 공수 밸런스 탄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천시 빌럽스. 저는 존 스타턴 하겠습니다. 존 스타턴. 정통파 포인트가 저도 존 스타턴 생각하거든요. 중요할 때 한 방도 해줄 수 있고 네. 수비도 좋고. 수비력을 생각하면 약간 게리 페이튼을 또 해야 될지. 근데 존 스타턴도 올 NBA 그 수비팀에 아니, 스틸을 들었으니까. 워낙 또 네. 많이 하니까. 존 스타턴. 어쨌든 저도. 비슷한 네. 맥락으로. 자 신현철. 자 신현철. 진짜 올라주원이죠. 올라주원. 생긴 거 자체가 이제 얼굴이 좀 네. 넓적하고 광대가 이렇게 나오는 게 떡판 고릴라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올라줘. 올라주원. 네. 올라주원 보티브가 너무 확실하고요. 올라주원 선수의 비교 대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앤서니 데이비스도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 키가 갑자기 크면서 원래 포인트 가드에서 센터를 봤는데 신현철이 그렇거든요. 이번에 달라스 간 네. 앤서니 데이비스. 네, 그래서 신현철이 가드도 수비할 수 있고 센터 수비할 수 있고 외곽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앤서니 데이비스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의외로 많아요. 데이비드 로빈슨도 키가 갑자기 크면서 원래 파일럿 하려고 그러다가 키가 커가지고 농구했거든요. 스카티 피펜도 갑자기 키 크는 행운은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자, 신현필. 신현필은 타코 폴이라는 선수 있어요. 네, 그 선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저기 서 있기만 하는 선수잖아요. 타코 폴. 저도 이제 타코폴이랑 90년대에는 이제 게우르그 뮤레산이라고 굉장히 큰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좀 생각납니다. 신장이 얼마나 돼요? 30 몇 센치였더라고요. 최장신 31. 선수였죠. 저는 장쯔위. 중국의 중국 선수. 여자 농구 그래요. 선수인데요. 비슷하다. 2m 20cm고 비슷하다. 팔도 길고 이렇게 약간 외모가 둥글둥글한 똑같아요. 게 머리만 이렇게 장쯔위. 묶으면 됩니다. 장쯔위 선수. 장치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연락에 찾겠다 장쯔위. 그다음 자 갑니다. 정우성, 드웨인 웨이드와 흡사하다는 우리 소닉님께서 그러니까 외모나 뭐 실루엣은 누가 봐도 이제 페니 하더웨이인데 페니 하더웨이는 이제 백다운 하다 이제 페이더웨이 쏘는 게 특기고 정우성은 이제 속공이랑 드라이브 그다음에 이제 DC 패스 뭐 풀업 점퍼 림 프로텍팅 막 운동량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슈팅 좀 강화시킨 웨이드. 퍼스트 슬램덩크 애니 보니까 수비 때문에 웨이드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하고 약간 덩크 모션도 웨이드 쪽에 더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애니를 보니까. 자 연기령 정우성. 저는 정우성은 코비 아니면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페이시 맥그레디. 트레이시 맥그레이도 약간 좀 눈도 반쯤 감겨가지고 농구하기 싫은 얼굴인데 중요할 때 해줘야 될 때는 해주거든요. 약간 좀 그래서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하겠습니다. 트레이시 맥그레이디가 정말 저도 그 생각이 딱 나네요. 트레이시 맥그레이디가 약간 멘탈도 좀 그 정우성이 멘탈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최동호입니다. 최동호. 우리가 최동호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그 정우성이 아니면 어느 팀 가도 에이스를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OKC도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잘하지만 제일런 윌리엄스도 다른 팀 가면 1옵션 할 수 있습니다. 제일런 윌리엄스. 저는 90년대 선수로 팀 하더웨이 하겠습니다. 그 최동호 선수가 북산전에서 보여주는 그 돌파력, 그다음에 돌파를 한 다음에 리모텍하고 뭐 그게 이제 팀 하더웨이 그 킬러 크로스오버가 생각나가지고 팀 하더웨이로 가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최동호가 누군지 몰라서 최동호가 그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해남 김동식 선수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어느 팀을 가든지 에이스가 될 수 있는데 정우성 때문에 산왕에서 에이스가 되지 못했다. 그럼 돌파력 좋고 더블 클러치 잘하고 르브론 때문에 2인자였던 드웨인 웨이드 하겠습니다. 더블 크러치 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 중계 때 했던 말이 생각나요. 그 KBL에 박인규 해설위원이 있었잖아요. 네네. 더블 크러치한 이지 레이업. 더블 크러치한 이지 레이업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졌잖아. 평범한 기술인가 봐. 더블 클러치가. 옛날 해설자 분들이 이제 이중 점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죠. 이중 동작. 네네, 이중 동작. 동작. 네.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 자, 그 김낙수 얘기하세요. 그 슬램덩크 세계관에서는 더블 클러치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는 없습니다. 덩크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아도 더블 클러치 뭐 윤대엽 뭐 이 정도? 그 정우성이 나중에 네. 그 그렇죠. 세 명을 제쳐서 이렇게 세 명을 제쳐서 넣었잖아요. 뭐 정우성 이 정말 최상급 선수들만 슬램덩크 세계관에서 더블 클러치를 하는데 최동호가 그 중에 더블 한 명. 클러치를 할 수 있다. 어. 그런 선수다. 그걸로 존재감을 보여준. 네. 네. 자, 그다음 김낙수 갑니다. 김낙수는 이제 수비 전문 선수인데 수비 전문 왜 웃으세요? 말씀하세요. 수비 전문 선수인데 체력이 굉장히 좋고 근데 제가 사실 그 생각난 선수가 없어가지고 김낙수 누구로 해야 되나 누구로 해야 돼? 근데 소니님 너무 웃으시니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를 해요. 김낙수인데 모르겠는데 공격을 하나요? 공격 안 하죠. 공격 안 하죠. 어. 그냥 정대만에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보디블로 같은 수비를 하는 전반 내내. 그래서 정대만을 지치게 하는. 그럼 뭐 브루스 보웬이겠네. 네. 아이사키 선수예요? 예. 근데 정대만을 지치게 할 수 있는 수비수가 너무 많습니다. 허태환도 정대만을 지치게 했고 해남 장민현 정대만을 지치게 했고 정대만이 웬만하면 다 지치지 않나요? 그 로또 터지는 그 경기 상양 산왕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대만 지치게 하는 선수들 많다. 정대만 나도 지치게 할 것 같은데. 김낙수 선수 얘기가 그게 눈물이 나는데 뭐 근거가 있어요. 평가를 하죠. 이러다 아직 이현수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맹장염도 참고 시험을 끝까지 쳤던 김낙수. 그 인내, 정우성, 이명헌, 신현철 다 합숙 중에 저랑 도망갔는데 비슷한데? 네. 저도 그 급동을 참고 시험을 끝까지 마무리한 적 있었거든요. 합숙 중에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김낙수만 도망가지 않았다. 아, 저 생각났는데요. 그 맹장을 터졌는데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 션 엘리엇이라고 신장 이상 극복하고 코트에 서서 박수 받은 선수 있어요. 아. 션 엘리엇 김낙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낙수 패스. 정성구. 그 정성구 선수가 키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신현철이랑 옆에 있어도 신현철 센터가 정성구가 파워포워드지만 약간 길쭉하면서 긴 체형. 그래서 그 김유택 선수 옆에 있던 그 한기범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휴스턴에서 뛰던 척 케이지 선수라고 있어요. 진짜 블루워커 같이 외모에 자유투 좀 이상하게 쏘면서 되게 이렇게 힘 좋은 플레이 많이 했던 선수인데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키 크고 리바운드 잘 따는 선수 뭐 소닉도 알 수 있는 마이클 케이지. 네, 이 선수 하겠습니다. 리바운드 하기도 했었고. 좋습니다. 자 이번엔 지학고등학교의 마성지. 아 저는 마성지가 더 드웨인 웨이드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 슈팅 가드고 이제 왜? 플레이를 봤어야지. 나는 지금 실려 왔다가 그냥 뭐 아쉽게 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려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슬램덩크에서는 그 부상당하지 않은 정대만이 성장을 했으면 마성지가 됐을 거다. 그 모델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부상당하기 전에 정대만은 이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돌파도 하고 3점도 쏘고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다. 저는 그 실려갔다가 와서 잘한 선수 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2008년도 파이널에서 1차전 때 휠체어 타고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MVP 탔던 폴 피어스 하겠습니다. 폴 피어스. 어차피 뭐 그냥 모르니까 막 지르면 돼. 찾아본다 이제 다. 자 소닉 정신 차렸어요? 네. 누구예요? 정대만이 잘 컸으면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레이 앨런 하겠습니다. 아 레이알렌. 레알렌. 자 이번 명종고등학교. 오열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명종고등학교의 김판석으로 갑니다. 김판석은 샤키로닐이죠. 샤크. 샤키로는 너무 명백해서 거기에 대해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위원님께서 그 김판석 옆에 또 키 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에 대해서 조금 이 김판석이 만약에 그 샤키로닐이 모델이면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출신이잖아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 그 원래 트윈타워였어요. 샤키로닐이랑 덩치 똑같고 키도 비슷한 스탠리 로버츠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예, 그 안다운크 선수 스탠리 로버츠로 하겠습니다. 이 김판석은 네, 샤키로닐 아니면은 고대 선수 중에는 윌트 체인벌린. 멸치에블린. 소닉 왜 그래? 뭐 약 먹었어 오늘? 진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끊고 가면 안 될까요? 아 힘들어. 김판석 할 얘기 있어요? 아 없습니다. 자 다음 뭐 이렇게 계속하면 한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한나는 에바 롱고리아로 하겠습니다. 대형고등학교의 이현수. 이현수 선수는 아무래도 그 윤대협의 또 완성형 모델이기 때문에 페니 하더웨이나 야도에. 매직 존슨 뭐 이런 또 패스를 잘해주면서 그 사실 포지션은 파워포워드인데 매직 존슨이 복귀를 했을 때 또 파워포워드로 복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그때는 이제 약간 유행하는 게 포인트 포워드라고 해가지고 그랜트 힐이나 아니, 스카티 피펜 뭐 이런 또 포인트 포워드가 유행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박사죠, 박사죠. 아니 지금 90년대만 계속 되고 싶어. 안영수. 안영수까지 제가 생각 안 해봤는데 자 소닉. 이현수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이현수요. 그 이현수. 패스가 좋은 약간 포인트 포워드 말씀하셨으니까 라마 오돔 예전에 라마 했던 오돔. 그 선수 하겠습니다. 뭐 플레이를 봤어야 진짜 다재다능한 파워포드. 케빈 가넷 하겠습니다. 케빈 가넷. 예. 케빈 가넷 좋아요. 야 만화책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나? 어차피 뭐 모르니까 막 질러도 되죠. 네. 박정태는 누굽니까? 백정태입니다. 박정태 아닙니다. 박경태고. 박경태. 백정태. 박경태는 박경태는 이제 글쎄요 뭐 기자라고 기자는 아니지만 박경태를 NBA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아 그 전력 분석원 중에 예. 그 지금 SK 나이츠에 계시는 그 이현준 전력 분석 코치 있어요. 그분이 분석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현준 박경태. 그분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 훨씬 더 경태가 잘 성장하면 이제 이현준 코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땀 난다 진짜. 나는 박경태는 소닉. 안경 중요, 쓰고 저 중요 분석 체크 잘하고 좋아합니다. 중요 체크 좋아합니다. 중요 체크리스트 체크. 잘 만들고 소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얘기할 만한 선수 있어요? 나는 책 읽다 보니까 신준섭도 있는데 심준섭도 아 있더라고요. 심준섭 있어요. 상향에 스타팅을 했던 심준섭 선수 2학년 180cm 키 3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 거의 뭐 김수겸의 이제 대타로 먼저 나오긴 했지만 신준섭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 대충 그리긴 했어. 너무 대충 그리긴 했는데 비슷하고 3점도 잘 써. 그런 심준섭 선수 있어요. 심준섭 선수 컴패리즌은 이름이 비슷해서 좀 유명한 거잖아요. 네. 그 옛날 NBA 선수 중에 르브라이언 내슈라는 선수 있어요. 그 선수. 네, 그 선수 하겠습니다. KBL도 왔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예. 송태섭 형인 송준섭. 예, 송준섭. 이름을 너무 근데 사실 네이밍이 이름을 막 지었어요. 진섭이 네이밍이 준섭이 너무 많아. 그 굉장히 원래는 좋았어요. 네. 좀 원래는 굉장히 좋은데 뭐 강백호라든지 서태웅, 최치수 뭐 이건 정말 너무 잘 지은 이름이다. 메인 아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약간 이제 그 다른 좀 안 나오는 캐릭터를 보면은 대충 지은 게 많이 있습니다. 심준섭이라든지 신준섭도 처음 나올 때는 신준섭이 아니었어요. 신소걸, 맞아요. 신소걸로 나왔었어. 이름 막 바뀌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150번 읽었나 보다. 진짜로. 다 나오는데. 달재도 원래 권낙한으로 나왔거든요. 달재로 나왔다가 중간에 권낙한이 됐어. 성까지 바꿔버렸어 이거는. 그렇다가 그럼 이름 바꾼 그러니까 이름 바꾼 선수 있죠. 신소걸, 신준섭은 성은 안 바꿨잖아요. 마후드 압둘라우프 선수. 원래 크리스 잭슨에서 압둘라우프로 바꿨거든요. 내가 보기엔 달재. 작터 김경렬이 아니고 이분이 작가 이노우에 같아. 아유, 안 끝날 것 같아요. 대박이야 권낙한. 대박 진짜. 또 언급할 사람 있어요? 감독도 한번 해볼까요? 감독 누구 감독. 있어요? 이제 안한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저희 고려대 박한 감독님이랑 좀 비슷하지 않은가? 약간 풀어놓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 공격, 하나 수비. 노 감독은요? 노 감독님 글쎄요. 노 감독님은 뭐라 해야 되나? 위원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이 누구죠? 모르겠는데. 노 감독님 제가 노 감독을 좋다. 좋아해서 네, 맞아요. 노 감독님 좋아해서 저번에 데머 너게츠 편 할 때 조지칼 감독 속공농구 하고 약간 풀어오는 거 그거 생각했는데 감독.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돈 넬슨 감독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돈 넬슨. 그때 골든 스테이트가 이제 8번 시드에서 1번 시드 업셋 할 때 관중 때려서 난리 났던 저기 스테판 잭슨이랑 맷 반스라고 저 나중에 데릭 비서 패서 유명해지는 선수 또 있어요. 그런 선수들 이렇게 농구가 재밌게 해가지고 골스파르타라고 했거든요. 그 풍전 스테이트라고 그때 불렀었어요. 노 감독, 돈 넬슨 감독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런앤건 하면 그러면 탐티보더 하겠습니다. 마이클 장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뭐 그 슬램덩크 세계관에서는 사실은 뭐 정우성보다도 더 정우성도 미국 전지 훈련을 갔다가 떡 발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근데 마이클 장은 미국 대학에서 스카우트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굉장히 유망한 선수인데 카나가와현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을 해서 전국 대회에 나오지 못한 불운의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루이 하치물 하겠네. 혼혈이고. 그러네. 근데 백인이고 백인이에요? 왜 통과를 못했지? 가나가와현 지역 예선을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900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무림도 그 지역 예선을 결승 리그까지 올라갔는데 무림전에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장민현 선수가 활약을 하거든요. 중거리 슛 옷 하면서 이렇게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림전에서 장민현 선수 기억해 주십시오. 수비가 뛰어나 정대만을 락다운했던 장민현 선수. 진짜 150번 읽었네. 놀랍다 놀라워. 철이가 참 대단한 친구죠. 참 의리도 있고 철이 오토바이도 잘 타고 헬멧을 써야 되는데 헬멧을 안 써가지고 경찰들이 막 쫓아오고 낭만 있는 친구죠.
아 웃다가 끝났다. 웃다가 끝났어. 울었습니다. 용이는 기억 안 나시면 용이. 용이도 기억나죠. 네. 서태웅을 쓰러뜨렸던 그 용이. 꽤 합니다 용이도. 버튼 누르면 나오는 슬램덩크 머신 같아. 이 정도는 매니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상식 같은 거죠. 어쨌든 오늘 또 슬램덩크의 그 출연 인물들과 함께 NBA와 어울리는 선수를 이렇게 쭉 꼽아봤는데 뭐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즐겁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댓글창에 나는 이 선수 이런 선수와 흡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댓글창에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슬램덩크 44회 마치겠습니다.